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았던 경남대학교 박경희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발표할 주제가 지능정보화 사회 또는 지능정보화 시대에 왜 디자인 싱킹이 필요한가인데요. 사실 저는 경남대학교에서 교육학과에 재직하고 있고 또 저희 교육대학원에 영재 창의성 교육 전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9년도부터 이제 3년 동안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경남대학교 창의교육 거점센터를 3년 동안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 거점센터에서 저희 디자인 싱킹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또 학교 현장에 이 프로그램들을 적용해서 그동안 이제 학교에서 이 디자인 싱킹을 적용하면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변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물론 이제 그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선생님들도 많이 변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이제 평생학습과 관련되는 주제에서 이 디자인 싱킹을 발표할 때 어떤 부분을 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앞에서 발제하셨던 두 분 교수님들이 굉장히 거시적이고 또 평생학습과 관련된 직접적인 어떤 발제였다고 한다면 저는 현재 학교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고 학생들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정말 이제 학교를 벗어나서 평생학습 사회에서 그 대상자가 되는 분들한테도 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교육이라는 것이 이제 주요한 활동인데 학교 교육에서 하고 있는 이 활동 등이 평생 교육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 발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난 한 3년 동안 이렇게 수행했던 디자인 싱킹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했던 내용들을 좀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이제 디자인 싱킹이란 무엇일까? 아마 디자인 싱킹에 대해서 기존에 들어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오늘 처음 이렇게 접해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요. 많은 분들이 디자인 싱킹이라고 한다면 뭐지? 비주얼 싱킹인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디자인 싱킹은 디자이너의 어떤 사고 방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싱킹에 대한 개념, 두 번째는 이제 이 디자인 싱킹이 우리가 교육에서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평생 교육에서는 그렇다면 왜 디자인 싱킹이 필요할까? 이 세 가지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서도 저희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학교 교육이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 초반기에는 아이들이 학교를 갈 수 없어가지고 집에서 아이들이 학습을 해야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 비대면이라는 수업을 갖다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한 2년 넘게 지나오면서 이미 이제 대면 수업이 가능한 상황에서도 이 비대면 수업의 장점들이 지금 하나씩 나타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 코로나 팬데믹은 저희가 이제 그동안 필요하지만 망설여왔던 여러 가지 어떤 학습에서의 변화를 갖다가 정말 가속화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에서도 성인의 학습 역량이 있듯이 우리 초중등 교육에서도 학습 역량, 특히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용어로서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자기관리 역량이라든가 지식 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의사소통 역량, 그 다음에 뭐 공동체 역량 이런 역량들이 학교 교육에서 강조되고 있는데 이 디자인 싱킹이라는 것이 이 역량을 갖다가 굉장히 높일 수 있는 하나의 교수 방법으로서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서도 앞에서 강대중 교수님 강의를 들으셨지만 저러한 이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디자인 싱킹 교육을 활용할 때 훨씬 더 효과가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요즘 학습을 배움 중심 수업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가르치는 것이 주가 되는 게 아니라 학습자가 배웠을 때에 그것이 정말 진정한 배움이 일어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하던 어떤 교사 중심의 수업이라는 것이 학교에서는 이제 거의 찾아보기가 좀 힘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BL 수업이라든가 또는 또 이걸 우리가 또 다른 의미로 프로젝트 수업이라든가 또 디자인 싱킹도 마찬가지로 약간 프로젝트 수업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 싱킹이 사실은요, 학교 교육에서 시작된 건 아닙니다.
미국에서 10년 전부터 기업가 또 비즈니스 중심에서 이 디자인 싱킹이 굉장히 활성화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디자이너가 하는 사고 방식이 학교 교육으로 퍼지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거구나 라는 쪽으로 관심이 많이 옮겨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에서는 아이들의 어떤 창의성 교육, 창의 교육을 위한 어떤 방법으로서 디자인 싱킹이 적용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까라고 준비를 했었는데요. 시간 관계상 영상은 제가 이렇게 재생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EBS 지식 채널에 보시면 할머니와 냉장고라고 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한 7분짜리 영상인데요. 이 영상이 아이들한테 디자인 싱킹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영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업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의 내용을 보시면 여기 나오는 이 패트리시아 무어라고 하는 젊은 여성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이 여성 디자이너가 28살의 나이에 할머니 분장, 이렇게 분장을 한 거죠. 할머니 분장을 하고 무려 3년 동안 살아가면서 할머니로서 자기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가를 갖다 진정으로 공감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다리에는 무거운 무거운 모래 주머니 같은 것도 달고 또 눈도 잘 안 보이게끔 안경을 끼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계량컵이라든가 이 계량컵을 보시면 기존의 계량컵은 눈금이 잘 보이지 않잖아요. 이렇게 기울여 가지고 눈이 나빠도 잘 보일 수 있는 계량컵을 만들었다든가 아니면 계단이 없어서 편리한 저상버스를 운영했다든가 우리가 여행 갈 때 많이 가지고 다니는 이 캐리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3년 동안에 할머니 분장을 하면서 나왔던 이 디자이너의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 싱킹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디자이너가 그 물건을 사용하게 될 사용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그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어떤 물건을 만들어낼 때에 그것이 정말 많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많이 팔리고 효과가 있더라 이런 관점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싱킹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디자이너의 어떤 습관이라든가 또는 어떤 디자인적 사고라고 봤다면 나중에는 아이데어라고 하는 굉장히 국제적인 디자인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에서 이 디자인 싱킹을 도입함으로써 방법론으로 발전을 시켰고요. 그리고 미국의 스탠포드 D 스쿨에서 이것을 이제 교육 과정으로 개설을 하면서부터 지금은 디자인 싱킹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스탠포드 D 스쿨에 굉장히 많이 가가지고 교육을 받는 그런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디자인 싱킹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분석적 사고의 어떤 숙련과 직관적 사고의 창조성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균형을 유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과거에 너는 운해형 인간이냐 또는 잔해형 인간이냐라고 막 하면서 운해형 교육을 통해서 발달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잔해 운해가 동시에 다 발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잔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분석적 사고와 운해가 가지고 있는 이 직관적 사고 이 두 개를 갖다가 굉장히 상호작용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갖다가 생성해 나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디자인 싱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디자인 싱킹의 기본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가장 하나의 키워드가 바로 이 인간 중심적 사고입니다. 즉 우리가 이 지능 정보 시대에서 사실은 AI라든가 그다음 빅데이터라든가 사물 인터넷, 컴퓨터 기반의 어떤 다양한 스마트 매체들이 이 사회를 조금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될 때 인간들이 이제 직업을 많이 잃을 거고 하는 이런 약간 암울한 그런 예측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오랫동안 우리가 인간의 그 고유한 영역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가장 인간다운 것, 인간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제가 이제 이 디자인 싱킹이 좀 이 시대에도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 싱킹은 우선은 우리가 이것을 조직에 적용할 때에 인간 중심적인 어떤 마음가짐, 마인드셋이 중요하고요. 또 그것을 갖다가 그 조직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조직 문화, 그리고 이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이 세 가지가 충분히 조화롭게 일어날 때에
어떤 기업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싱킹을 우리가 수업에 적용하거나 어떤 조직에서 적용할 때 필요한 역량들을 갖다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패를 통해서 배운다라든가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주저하지 말고 일단 해보자라는 거. 그리고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무모함을 즐길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그러니까 뭔가 기존에 해보지 않았지만 내가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도전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결국 디자인 싱킹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디자인 싱킹을 저희가 평생 교육에서 좀 적용한다고 했을 때에 그 평생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그 구성원들한테 이런 마음가짐을 할 수 있으면 디자인 싱킹 교육은 초중등 교육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다른 대상의 교육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디자인 싱킹을 이쯤에서 이렇게 접해 보시면 그러면 디자인 싱킹이 과거에 우리가 이야기하던 PBL이라든가 프로젝트 수업하고는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처음에 저도 이걸 할 때 뭐 과정이 비슷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디자인 싱킹은 가장 핵심이 인간 중심의 문제 해결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디자인 싱킹은 가장 대표적인 과정이 이 5단계입니다. 나중에 가서도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디자인 싱킹에서는 제일 강조하는 단계가 바로 1단계, emphasize입니다. 공감하기.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어떤 프로젝트 수업이라나 이런 것들은 교수자가 학생들이 무엇을 했으면 좋겠나 또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것들을 갖다가 미리 사전에 생각해 놓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디자인 싱킹은 교수자는 무엇이 학생들한테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약간의 팁, 준비만 하고 있으면 실제로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발견하는 것은 학습자 자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발견할 때 제3자의 입장에서 그러한 필요를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 사람이 되어보는 거. 내가 그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는 거. 그렇게 했을 때에 진정한 문제가 발견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1단계 emphasize에 굉장히 많은 시간하고 노력을 갖다가 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단계가 이제 문제가 실제로 진짜 문제를 찾아내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이 프로토타입입니다. 우리가 흔히 프로토타입 만들기, 프로토타입 제작하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이들하고 수업을 해보면 항상 가장 최상의 거, 가장 완성된 거, 가장 좋은 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가장 최상의 것이 완성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물건을 사용할 사람, 그 일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 정말 이것이 원하는 것이었느냐라는 것은 별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토타입 단계에서 네가 바라는 게 이거냐, 당신이 원하는 게 정말 이건가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아니다라고 하면 빨리 그것을 폐기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토타입 단계는 실패를 갖다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디자인 싱킹은 결국은 공감하기하고 학생들이 가장 최종의 작품이 아니더라도 빠른 실패와 빠른 이것에 대한 수정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디자인 싱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요,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아이디어의 3I, 3I 모형입니다. 그래서 즉 디자인 싱킹은 크게 보면은 아이디어에 대한 착상하기, 아이디어 내기, 실현하기 이 세 단계를 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아이디어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1단계에서는 고객을 이해하고 또 그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가장 정확하게 발견내는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단계는 다양한 분야의 어떤 전문가들과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제일 좋은 아이디어를 갖다가 선정하는 단계. 3단계에 가면 이것을 갖다가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품을 개선하는 단계인데요. 빠르게 제품을 갖다가 제작을 하고 중요한 것이 피드백을 빨리 반영해서 그 다음에 이 아이디어들을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는 단계. 이것이 바로 디자인 싱킹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디자인 혁신 기업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아이데어라고 하는 기업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데어에 대해서는 유튜브라든가 뭐 많은 매체를 통해서 조금 접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아이데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어떤 디자이너들, 근데 이 디자이너들이라고 해서 그 한 분야, 뭐 제품 디자인이나 시각 디자인 이런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공학 분야 또는 뭐 인간공학, 심지어는 의학, 의대에 다니는 사람들까지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떤 아이디어를 대한 아이디어를 생성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데어의 기본적인 방법론이라고 한다면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중심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해결하기 위한 것이 가장 궁극적인 솔루션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릴 때 그렇다면 이 물건에만 해당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디자인 싱킹이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은 그것이 제품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서비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 조직 구성, 상호작용 방식 이 모든 그 형태에서 다 하나의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이것이 솔루션 형태로 제공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아이데어에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시작점에서 이것을 고려합니다. 사람들이 진심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사람들은 무엇을 필요로 할까를 생각하고 그것이 기술적이나 조직적 측면에서 실현 가능한가라는 것을 고려하고 또 하나가 마지막으로 이것이 경제적,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할까? 이 세 가지가 구성이 되는 상태에서 어떤 솔루션들을 해결해 나가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디자인 싱킹과 관련되는 조직은 바로 스탠포드 디스쿨입니다. 아이데어가 어떤 디자이너들이 모인 어떤 기업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교육 과정으로서 정립시킨 곳이 바로 스탠포드 대학의 디스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학생들이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데요. 이 스탠포드 디스쿨에서는 디자인 싱킹의 모형을 갖다가 5단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공감하기, 두 번째가 정의하기. 그러니까 공감하는 단계에서는 사용자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단계라고 한다면 이것이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진짜 문제를 정의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 단계를 우리가 프로토타입 만들기라고 하는데 결국은 손으로 생각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아이들은 그림으로서 표현하는 것이 좋으면 그림으로서 표현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글로써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는 요즘은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스마트 기기가 다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앱으로 제작할 수도 있고 그 표현의 형태들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평가하기. 그래서 이 평가하기가 끝나면 모든 솔루션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평가하기 단계에서 다시 문제를 갖다가 되돌아올 수 있는 그런 반복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탠포드 디스쿨에서 나온 굉장히 이제 그 어떤 아이디어 발명품 중에서 Embrace Infant Warm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 개발도상 국가 아이들이 사실은 그 미숙아로 태어나가지고 인큐베이터가 없어서 많이 사망을 하는데요. 처음에 이제 인큐베이터를 갖다가 보냈는데 그런 국가들에서는 전기 수급이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인큐베이터를 갖다가 실제로 사용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여기에 착안한 스탠포드 대학원 학생들이 이 아이들을 갖다가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입을 수 있는 웜을 개발해서 지금 전 세계의 아이들이 저개발도상국가 아이들의 생명을 갖다가 많이 살리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뭐 각종 농업이라든가 건축물, 교육, 비즈니스, 음식, 주거, 에너지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디자인 싱킹을 개발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그 산출물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디자인 싱킹을 갖다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특히 이제 교육에서 디자인 싱킹을 활용할 때에 많이 활용하는 방식이 이겁니다. 죄송합니다. 교실을 새롭게 설계한다.
아마 학교 교육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요즘 학교가 학교 공간 혁신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로 굉장히 바쁘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교육부에서 디지털 스마트 학교, 그린 뉴 스마트 학교라고 해가지고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는데 그 학교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누구이냐? 바로 학생들과 선생님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건축가의 입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학교를 갖다가 공간을 바꾼다라는 것은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직접 생활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학교 공간을 혁신하는데 디자인 싱킹이 활용된 사례들이 많고요. 또 이제 교수학습법, 저희들은 이 교수학습법이라든가 교육과정, 그다음에 학생들의 어떤 수업에서의 성과, 학습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경남대학교 창의교육거점센터가 3년 동안 이제 만들었던 프로그램이 큰 주제가 호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 그다음 개방성, 평화, 환경 이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주로 쓸 수 있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들을 이제 개발해서 학교에서는 이 프로그램들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때 헬스와 관련되는 주제들을 보시면 우리가 코로나 시대 어떻게 배움을 지속할 수 있을까? 아주 이제 학생들하고 가까운 주제들로 접근합니다. 우리가 여름에 물놀이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편식하는 식습관을 개선할 수 있을까? 또 독거 노인을 도울 수 있을까? 그리고 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심지어 아이들한테는 이제 자기소개를 하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자기소개를 잘 못해요. 이름 정도 말하고 하는 건데 자기소개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로 각종 이제 자료들을 만들어서 보급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주난처수지의 환경 문제 이런 주제들도 있었고요. 제가 이제 하나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은 주제는 저희 이제 거점센터에 있는 핵심 교원 선생님이 이 프로그램을 학교에 적용한 사례입니다. 주제가 내 친구의 책걸상을 디자인하기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자, 5탕 이렇게 이루어졌는데요. 먼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패트리시아 무의 영상을 시청하고 시청 소감을 발표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 싱킹은 이제 팀 빌딩 활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팀원 간의 아이스 브레이킹을 좀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감하기 활동에 들어가는 겁니다. 뭐냐 하면 실제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반 친구가 있습니다. 잘 웃고 어린 친척 동생들을 잘 챙기는 마음이 예쁜 친구입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다른 사람보다 키가 작아서 학교 생활이 조금 불편합니다. 교실 의자에 앉으면 다리가 바닥에 닿지 않아 불편하고 앉은 의자를 당기기도 힘듭니다. 좀 더 이 친구에게 맞는 책걸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이 학교에 외소증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원래 앉아있는 책상을 보시면 굉장히 불편해 보이잖아요. 그죠? 다리가 좀 짧으니까 다리가 바닥에 닿지 않고. 그런데 처음에는 이 아이들이 이 친구가 불편할 거란 생각 자체를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내가 만약 이 친구라고 한다면 이 상황에서 힘든 점이 무엇일까를 갖다가 공감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질문 이 아이한테 네가 뭐가 힘들까를 갖다가 실제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끼리 이제 인터뷰 질문지를 만드는 거죠. 의자의 높낮이를 조절하는데 편할까? 발 받침대를 설치하는 게 편할까? 등등 이런 식으로 질문지를 만들어 가지고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기 친구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한 다음에 실제로 이 아이의 입장에서 말하고 생각해보고 행동해보고 감정도 느껴보고 이런 공감, 우리가 이걸 공감 지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공감 지도를 만들고 이 과정에서 진짜 얘가 불편한 점이 뭘까라고 하는 문제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어떤 학교 생활을 할 때 모든 상황이 다 힘든 게 아니라 가장 제일 힘든 상황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친구의 하루라고 해서 공간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언제 제일 이 아이가 감정적으로 힘들까라고 하는 공감 지도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 이 친구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게는 높낮이 조절이 되는 책상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키에 얼마든지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이제 실제로 책걸상을 디자인해 보기로 한 거였죠.
그래서 책글상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아이들의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디어 시각화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거예요. 그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아이한테 친구한테 물어보고 또 이 프로토타입이 조금 더 어떤 부분에 있어 피드백이 필요한지도 이렇게 서로 의견을 주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2차 프로토타입을 또 만들게 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자인 싱킹은 한 번에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수정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정 디자인 3차까지 해서 나중에는 이제 실제로 제작할 때 전문가의 의견도 좀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아이디어를 시각화한 다음에 최종 디자인이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제가 시간이 조금 없는 관계로 뒤에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실제로 이 아이의 책글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목공 수업 강의도 듣고 또 사포 작업도 직접 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스텐실 작업도 하고요. 의자에 이름도 새겨놓고 해서 최종적으로 완성된 작품입니다. 그래서 색깔을 처음에 좀 다르게 하려고 하며 했는데 너무 눈에 띌 것 같아가지고 똑같은 색깔도 칠하고 해서 나중에 이 책상이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수업에서는 항상 수업이 끝나면 과정 중심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 과정에 대한 평가까지 해서 진행이 되었던 사례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인 싱킹은 학생들의 역량을 갖다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체 공감 능력,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 이런 것들이 향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왜 이 평생교육에서도 디자인 싱킹이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창의성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연령대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이것이 리틀 크리에이티비티든 아니면 빅 크리에이티비티든 굉장히 소소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창의성이라는 것이 전 연령에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평생교육 대상자들한테도 이 창의성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현재 이제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변화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보면은 어떤 프로그램들 자체가 이렇게 미리 만들어져 있고 그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그것을 학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러한 디자인 싱킹이라고 하는 프로세스는 그 과정론만 잘 알면 자기가 필요한 학습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배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AI 기술이 발전하면 발수록 가장 인간다운 거, 그것이 바로 공감하기 그리고 창의성 이런 것들은 오히려 가장 빛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디자인 싱킹이 조금 다양한 어떤 계층에서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